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2일. 오늘의 제목은 사랑이 끝나도 끊기 어려운 가족이라는 끈, 미련의 매몰 비용, 결혼보다 더 힘든 이혼, 결혼 이야기로 본 기회 비용과 이혼, 결혼 이야기로 본 기회비용과 이혼. 당신을 평생 알고 지내야 한다니 끔찍해. 영화 결혼 이야기의 주인공 찰리와 니콜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귀여운 아들 헨리까지 얻었으며 이들의 행복한 생활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균열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콜은 결혼과 양육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취향조차 잊은 채 살아가는 생활에 지쳐갑니다. 찰리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식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기에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싶은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합의를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며 이혼 과정은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서로 달랐던 결혼의 기회비용.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결혼 이야기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함께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관과 상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나열한 두 사람. 너무나 달라진 이들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니콜은 찰리에게 2초 만에 반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니콜의 나이는 20살. 영화의 All of the Girl이 히트하면서 헐리우드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찰리는 LA에 남아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나와 결혼해 뉴욕으로 와 연극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니콜은 결혼을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한 셈입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그 행동을 취하기로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가능성의 가치를 뜻합니다. 찰리 역시 나름의 기회비용을 치릅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20대 감독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던 시절 여러 사람들이랑 즐기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독신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기회 비용을 치러야 가능한 게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의 잉여와 네트워크의 효과. 그럼에도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콜과 찰리는 결혼을 통해 안정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 교류, 아이들의 출산 등 여러 장점을 누립니다.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결혼을 통해 소비자의 잉여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잉여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면 생기게 됩니다. 결혼을 선택할 때에는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판단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뜻합니다. 밴드웨곤 효과가 대표적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시작하거나 사회적 유행이 되면 평소에 갖고 싶지 않던 물건이라도 사고 싶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결혼하면 덩달아 나도 결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실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억은 모두 매몰 비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니콜은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떠나온 고향도 늘 그리웠습니다. 성공 가드를 달리는 남편과 달리 자신은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리와 함께 일하던 무대 감독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결혼을 유지해 얻는 효용보다 비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결혼보다는 이혼이 복잡한 이유는 기회비용과 함께 매몰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은 한번 지출한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용비용과는 다릅니다. 고용비용으로 지출한 것 중에서 원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절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청춘과 들인 시간, 노력 등입니다.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라는 식으로 본전을 따지는 것이 매몰 비용의 의미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서입니다. 대리인의 약일탈. 현실적으로도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콜은 동료로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 노라를 소개받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남편의 변호사 제이는 니콜의 출연작을 가슴을 노출한 삼류 영화라고 혹평합니다. 노라는 찰리가 연출한 연극을 보잘것없다고 깎아내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과장되고 의도되지 않는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니콜의 엄마는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삼류 연극 연출까지 맡게 됩니다. 아들 헨리는 위한 학자금 저축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비용만 커진 셈입니다. 경제학의 주인과 대리인이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착수금, 시간당 수입 등을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송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살아가게 하는 것. 이혼 이후에 니콜은 연기가 아니라 연출로서 에미상 후보까지 오릅니다. 찰리라는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그간 간절히 원하던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된 셈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절반씩 헨리를 키우며 평화적인 공존을 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사랑에 빠져 행복했던 시간,
갈등이 시작되면 힘들어가던 기간, 이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갉아먹던 시간,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일지 모르지만 각자에게는 성장을 가져온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의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의 제목 결혼 이야기는 이혼 역시 결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만이 정답일까? 사랑의 효과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찰리가 이혼 후 부른 노래 살아가는 게 하는 것